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입니다. 오늘 이제 방송을 이제 킨 이유가 학교폭력 이제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함께 공유하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거든요. 음, 저는 주로 이제 가해 학생들보다는 피해 학생들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피해 학생들이 진정한 회복이 뭐 가해 학생의 처벌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뭐 가해학생 처벌도 어째 그에 맞는 상응하는 처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 제 화면을 조금 줄이고, 그를 조금 더 넓혀서, 네, 이렇게 되는데, 음, 이게 뭐냐면, 이게 지난주에, 그러니까 5월 중순이 초였어요. 이제 부모님께서 저희 쪽에 이제 자녀가 대책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중고등학생이거든요. 또 특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중고등학생인데 이제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이제 괴롭힘을 당해서 특정 한 명에게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대책 심의를 하게 됐고 그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게 보호자 확인서거든요. 제가 그 블로그에도 누누이 말씀을 몇 번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호자 확인서.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이제 이 보호자 확인서를 잘 써야 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화면이 안 나오네. 요 보호자 확인서 있잖아요. 이게 학교에서 주는 양식이죠. 통상 이제 사안이 되면 학부모님들한테 피해 추정 학생, 가해 추정 학생 부모님들한테 이 학부모 의견서를 줘요. 예, 이걸 줘가지고 보면 사안 인지 경위, 자녀의 상태, 교우 관계, 자녀를 위한 정보, 사안 해결을 위한 뭐 보호자 자녀의 의견,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해오라고 해요. 학교에서 하면 이제 학교 폭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대필업체 이런 데서는 이거에 목숨을 걸어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 한 장짜리를 이 항목을 여러 개를 써가지고 이게 학교마다 좀 달라요. 다르긴 한데 이 다섯 가지 크게 이 확인서에서 나온 다섯 가지를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근데 사실 이거를 써달라고 하면 저희가 써드릴 게 없어요. 사안인지 경위 이건 뭐 제가 어떻게 모르고 뭐 써드릴 수 있겠죠. 뭐 자녀의 상태 뭐 써드릴 수는 있어요. 그냥 뭐 보통은 이제 뭐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내과 진료받고 정신과 진료받고 하니까 뭐 교우 관계 뭐 과거 조치받은 경험 이게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학교 폭력의 경험 없으신 분들이나 대필업체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의견서가 또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로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학부모 의견서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 줘요. 이게 법률사무소든 마찬가지고 변호사사무소는 이제 법률사무소는 요거를 이제 작성해서 대리가 되니까 학부모 의견서가 아니죠. 법률 대리인 의견서가 나가겠죠. 뭐 밑에다가 이제 뭐 큰 변호사 사무실 뭐 로펌 같은 경우에는 뭐 법무법인 뭐 김앤장 뭐 법무법인 태평양 요렇게 나갈 거고 뭐 거기에서 나간다는 거 아니라 이제 저희는 행정사는 이제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법률 행위는 부모님 명의로 하는 거고 저희는 이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림자처럼 뒤에 숨어서 뭐 숨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대행과 대리의 현실이라서 저희가 인허가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는 저희가 가서
그 수임을 받아서 저희 명의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외적으로 행정 관련 법령 중에서 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권밖에 없기 때문에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명의로 가서 막 우리가 뭘 통화를 한다거나 우리가 뭘 한다거나 할 수는 없고 행정사가 대신할 수는 없고 부모님 뒤에서 부모님을 조력하고 부모님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부모 의견서를 써서 대책심의에 제출하는 거죠. 하면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가서 유의하실 사항, 가서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녀분한테는 이런 질문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조력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 폭력 경험 없으신 분들은 학부모 의견서, 보호자 의견서라고 하면 요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거 5개까지 뭐 학교에 따라 6개가 7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보다는 변호사들이나 변호사분들이나 저희 행정사분들이 쓰시는 건 이거예요. 예, 요게 중요한 거죠. 이게 보통 한 15페이지, 뭐 17페이지가 나가는데 이번에 요거거든요. 지난번에 썼던 거.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 포스팅인데 요 분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제 그 어머님은 이제 그냥 학교폭력 학부모 확인서라 해서 요거 한 장만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한테 계속 물어보고 한 두세 번 하루에 한 5번 통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다른 데선 이거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견서가 중요하다. 사실관계 특정하고 그 특정된 사실 가운데서 이건 어떤 건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처벌 사항인지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건지 그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요 결과가 오늘 나온 거예요. 나왔고 나오게 됐죠. 네. 일단 숨기고 음, 좀 세게 나왔어요. 저도 이제 그쪽 친구가 좀 그 과하긴 했어요. 아이고 화면 안 보겠구나. 과하긴 했어요. 과하긴 했고 그래서 사회봉사 30시간 출석 정지 일단 서면 사과하고 저는 처음에 이제 위에 것만 봤죠. 서면 사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사안이 처분이 낮게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밑에 갈수록 사회봉사 30시간 출석 정지 14시간 14일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교육수 나온 거죠. 이 친구는 이제 가해 학생은 이제 엄청 세게 당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님께서 피해 학생 부모님 저희한테 의뢰하신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는 이제 조금 더 강한 처분이 나오기는 원했었어요. 이제 학교 특성상 이게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좀 더 강한 처분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최초 의결은 이제 저희가 지금 회의록을 받았거든요. 회의록은 제가 공개는 못 하는데 회의록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보니까 원래 부모님 원한 처분 나왔는데 이제 그 가해 학생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전에 전력이 없다 보니까 감경이 됐고 또 학교 특성상 이 처분을 내리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또 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출석 정지까지 됐고 근데 원래는 그 높은 처분이 나와야 되는데 감경이 되다 보니까 사회봉사 30시간을 더 한 거죠. 예, 보시면 통상 이렇게는 잘 안 나오는데 엄청 강하게 처음에 나왔죠. 서면 사과하고 졸업식까지 접촉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봉사 30시간. 통상 남자친구들끼리 남자 학교에서 이렇게 좀 치고받고 하고 좀 세게 해도 사회봉사 18시간, 16시간 나오는데 30시간 나왔죠. 출석 정지 14일, 특별교육 이수 1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모님 아침부터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어제 등기를 받고 예, 등기를 받고 이제 좀 늦게 받으셨어요. 이제 부모님께서 네, 늦게 받고 이제 아침부터 이제 막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뭐 저도 이제 피해 학생이 사실 가해 학생이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피해 학생들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위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회복이 되는 거 아닌데 그래도 합당한 처분을 받으면 적어도 내가 받은 행위가 그 가해 학생의 행위가 처벌이 된다. 사회 정의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살아 있다. 그래도 내가 받은 피해가 그 가해 학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위안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받았고
이제 중점 오늘 제가 방송을 켠 중점은 뭐냐면 음, 이건가? 네. 아이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림판은 좀 낮추고 학교 폭력 대책 심의 때 제 사진을 좀 낮출게요. 작게 하고 뭘 조금 줄이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게 제 사진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얼굴은 봐야겠죠?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음, 일단 요거 회의록인데 제가 공개는 못 해요. 공개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원래 이게 또 학교폭력 예방법 회의록은 뭐 업무 당사자가 유출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네, 그냥 제가 하는데 몇 가지 체크를 한 게 있거든요. 음, 어, 이제 피학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것들 유의사항. 이제 피해자하고 보호자분들께서 유의사항이 뭐냐면 그 심의위원들은 학생 공통적이긴 해요. 공통이긴 한데 피해 학생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지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해 학생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받아줄 건가? 에 대한 질문이죠. 어, 다칠 수 없어가지고 말로 설명드릴게요.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파란색 체크를 해놨거든요. 제가 설명은 다 못 드리는데 파란색 체크해놨어요. 심의위원이 만약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화해를 요청하면 피해 학생이 피해 학생은 받아줄 의사가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네, 아이고. 네. 제가 아직 서툴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께서 난 없어요. 난 없어요. 이거 100번을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예. 보호자님들께서 심의위원들 여기도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그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예를 들어서 피해 학생 이름이 뭐 철수다. 철수 학생 그러면 가해 학생이 영이다. 영희 학생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화해를 요청하면 받아 주실 건가요? 그럼 다시 이전처럼 학교 생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나는 저희는 절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했는데 피해 학생이 어 만약에 영희가 저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한다면 저는 받아줄 의향이 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면사가 끝나는 거예요. 가중한 처분 나올 수 있는데 예. 이게 어 기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술을 말하는 건 아니고 부모님하고 피해 학생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녀예요. 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거고 대책 심의 가는 거고 행정 심판하는 거고 결론은 부모님들의 강경 싸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에요. 저도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자녀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녀들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길러주는 거지. 이게 성인 재판처럼 돈을 들여가지고 변론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 폭력은 그, 그 교육 전문가의 폭넓은 재량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한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님들, 피해 학생 이렇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아무리 난 안 된다고 해도 피해 학생이 나는 그 친구에 용서할 준비가 되었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하면 서면 사과로 끝나는 부분이에요. 서면 사과하고 진심을 썼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서면 사과 또 대충 하고 하면 이제 행정심판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서면 사과 제출했던 편지 가지고 행정심판 위원회 가서 또 다투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피해 학생들은 그냥 이제 주장을 해요. 어,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우리 아이가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해야 돼요. 이게 뭐 증거인데 일단 사안이 벌어지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다 받아요. 목격자 확인서 다 받고 거의 제출하게 되는데 그 외적으로 이제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좀 친한 친구들, 우호적인 친구들 아니면 객관적으로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한테 목격자 부모님들께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라는 그거를 떠나서 그렇게까지 쓰기 싫다는데 억지로 붙여놓고 앉으면 안 되고 의향을 물어보고 써준다고 하면 그걸 받아서 제출해요. 대책심의위원회. 그리고 통상 이제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과 진단서랑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오라 그래요. 어. 근데 정신과는 저도 이제 심리학 석사가 있지만 5번 이상은 안 가면 떼주질 않아요. 예, 정신과는 기본적으로 DSM-5라고 해서 정신질환 통계 편람상에 관찰 기간이 있거든요. 뭐 3주,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6개월. 그래서 최대한 대부분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5번 정도 가야 되고 그리고 심리학 그 심리상담센터를 갈 때는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정신건강의학과는 국가의 라이센스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인데 심리상담센터는 학회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심리사예요. 이게 맞는 거고 이건 민간 자격이에요. 그래서 가실 때 이거 반드시 보시고 가셔야 돼요. 이번 부모님도 심리상담센터를 가셨는데 심리상담사에서 뭐 어디 뭐 진흥회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한국심리학회 뭐 상담심리학회에서 나오는 학회 자격증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받아서 제출하고 내과에서는 요렇게 제출하셔야 돼요. 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고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이제 가해 학생 부모님 이제 유의사항인데 스탠스가 이제 자세가 태도가 중요하죠. 음. 그러니까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화해, 반성으로 가느냐 인정 안 하고 다투느냐인데 억울하다 하는 건데 요거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냥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설마 그랬을 리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또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면 그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고 잘못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반성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끝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인정 안 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스탠스를 잘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잘못하고 인정했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도 참작 사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요렇게 나가야 되고 그리고 참석하셔도 미안하다 우리가 애를 잘못 키워서 그렇다 애도 반성하고 있다 화해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진심어리 사과를 하고 싶다 부모님한테도 진심어리 사과하고 싶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인정 못 한다고 하면 이제 억울함을 주장해야죠. 그 상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죠. 뭐 예를 들어서 폭행인데 일방 폭행이 아니고 쌍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욕설도 뭐 쌍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부모님들이 판단하신 문제인데. 두 번째 주의하신 게 자, 심의원들하고 다투시면 안 돼요. 가서. 우리 억울하다. 좀 과한 거 아니야? 여기도 보시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쓰신 게 있는데 어, 사과는 하겠다. 내가 사과는 하겠는데 다시 사과는 하겠는데 뭐 한 번 더 재발하면은 뭐 다시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 각서를 써달라. 이런 식으로서 나는 우리는 못하겠다. 내가 사과는 하지만 각서는 못 쓰겠다. 이런 식 부모님도 계시고 아니 심의원들 당신네들이 이거 사안을 아느냐 이거 몇 장 종이 몇 장 올라온 거 가지고 어떻게 다 판단할 수 싸우시는 분도 계시고 난 이렇게 되시면 화해와 반성의 정도가 높은 점수가 나와요. 예, 이게 뭐 심각성, 지속성, 화해 반성 정도 뭐 이런 식이 있는데 포인트 이제 점수가 별지에 보면 있거든요. 동법 시행 규칙에 보면. 근데 부모님들끼리 싸우세요. 이번 사안 또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우리 잘못한 건 맞는데 이거 우리 학생 때는 뭐 다투고 코피 나도 집에 가면 화해하고 끝난 문제인데 이거를 가지고 몇 번 욕한 것 때문에
지금 학폭이 와가지고 우리도 당했다더라. 우리도 맞학폭 하겠다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되면 심의위원들이 화해와 반성 정도에서는 그냥 무조건 높은 점수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 되면. 네. 이게 지속성, 심각성들은 어쨌든 이 판단 척도가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보는 척도가. 지속성은 이 척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국어 문법적으로 지속성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사전적 의미가. 사전적 의미도 중요하고 법률적인 지속성 의미도 중요해요. 판례나 뭐 다른 뭐 행정법원에서 내렸던 지속성의 판단한 근거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부모님 생각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한 것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한 달에 네 번 정도 한 게 왜 지속성이냐. 따지고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그리고 1년이면은 엄청 많은 거죠. 좁게 보면은 한 달에 세 번, 네 번인데 넓게 보면 한 매주에 한 번, 더 넓게 보면 1년 내내 있었던 거에 지속성이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도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럼 화해와 반성정도 심의위원 회의록에도 심의위원들이 부모님들 입장, 부모님이 진심 어린 화해가 없다, 뭐 반성의 의미가 없다. 자녀도 그럼 똑같아요. 그러면 화해 의사가 없다. 부모님들 간에 화해 의사가 없다라고 해서 높은 점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1, 2번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가해 학생 부모님들은 그리고 다투시지 마세요. 다투시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변호사들이시고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전문가들인데 어쨌든 부모님들도 막 전문가긴 하겠지만 논쟁은 괜찮아요. 논쟁은 괜찮은데 감정적으로 다투시면 어쨌든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냥 뭐 논쟁을 하고 억울하면 억울하다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이렇게 뭐 의견 진술하시고 끝내면은 가면 심의위원들 회의간에 그쪽 부모님들이 좀 억울한 부분도 있겠다 아쉬워하시는 부분도 있겠다 이걸 좀 참작해 줘야 되겠다 하면 경감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뭐 싸우는 거예요. 그러시면 이거는 많이 가해 학생 보호자님들께서 해요. 특히 아버님들 참석하셔가지고 막 다투시는 거예요. 우리 끝나고 나면 뭐 우리도 맞다폭 신고하겠다. 뭐 횡령심판 하겠다 이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심의위원들이. 그렇다고 자기 권리예요. 마타복 신고하고 행정심판하는 건 권리인데 그걸 마치 악용을 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에서 그걸 협박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그 보호자 확인서는 학교에서 주는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말고 따로 이제 법리의견서, 행정사들은 이제 보호자 의견서, 변호사님들은 법리의견서가 변호인 의견서가 들어가겠죠. 거기에서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이번 사안이 학교폭력이면 왜 학교폭력인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왜 해당되지 않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그게 다다 해서 그거 한 장에 받는데 뭐 30만 원, 뭐 40만 원, 뭐 대필업체들은 뭐 그래 받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법리의견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변호인 의견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관계 특정하고 학교폭력이 왜 학교폭력인지 지속성은 얼마나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속성 내가 판단했을 때는 지속성이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다면은 관련 판례를 찾고 행정법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원 행정법원 뭐 고등 뭐 이렇게 정의 내렸던 지속성의 의미를 또 형법에서 다루는 지속성들의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투는 거지 감정적으로 다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의견서를 제출해서 그러면 이번엔 저희 인용이 많이 됐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부모님께서 저희하고 상담을 하셨고 그 피해 학생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 그리고 자해도 했거든요. 그런 자해 사진도 다 올렸고 그러니까 그쪽 이제 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그 친구가 사진 상황이 이렇게 돼 있던데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가서 진술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다 인용이 돼서 결국은 이렇게 뭐, 좋은 결과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좀 원하시는 결과 나왔죠. 사실 뭐 아이들 싸움에 부모님들이 돼서 또 가해 학생 그 행실은 비난은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로 인해 가슴을 뭐 상처를 받는 게 저도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아무튼 뭐
행정심판 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든 이제 행정심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일단은 뭐 저희도 업무를 해야 되는 업무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여유되는 시간에 이렇게 잘 설명해 드리고 또 급하게 의뢰하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을 대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